네, 수업을 들으시는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그 백제 성장에 대해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죠. 백제는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기준으로는 일반적으로 두 번 시험 보면 한 번 만나게 됩니다. 비교적 이 출제 대상이 되는 분들이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틀리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공무원 구급 시험이라던가 또는 우리 수능 시험에서도 역시 두 번에 한 번 정도 나오는 구간으로 인정됩니다. 일단 그 핵심 단어 한번 살펴보죠. 왕 중에는 그 고위왕, 그래요 그 삼국 중에 율령을 최초로 반포했던 왕이죠. 근초고왕, 371년에 고고관왕을 평양에서 전사시켰던 왕입니다. 백제 최고 전성기 왕인데요. 칠지도라고 하는 칼을 일본 왕에게 보냈죠. 그리고 백제의 역사를 정리한 서기라고 하는 책을 펴낸 왕이기도 합니다. 침류왕은 근초고왕 다음 왕인데 374년 불교를 공인하는 왕이 되겠습니다. 고구려 소수림 왕이 불교 공인은 최초고요. 그 다음이 백제 침류왕이 되겠습니다. 신라가 제일 늦고요. 비주왕은 433년에 신라의 눌지마리간하고 나제 동맹을 체결을 하죠. 네. 계로왕은 장수왕에게 475년에 전사합니다. 그 결과 한성이 함락되고 아들 문조왕이 475년 웅진으로 달아나게 되니까 이걸 우리가 웅진천도라고 합니다. 동성왕은 신라 소지마리간하고 494년에 결혼 동맹을 체결해서 나제 동맹을 좀 더 굳건하게 한 사람이죠. 문영왕은 흔히 6세기 초의 왕, 500년대 초왕으로 일컬어지는데요. 지방 22군데에 관리를 보내서 세력을 강화합니다. 이 22담루라고 하죠. 성왕은 538년 사비, 오늘날 부여가 되겠습니다. 사비로 천도를 하고요. 중앙에 22부, 22개 부서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한강을 수복했지만 진흥왕의 배반, 신라 진흥왕의 배반으로 나제 동맹이 553년에 결렬되고 554년 그만 이 신라에 쳐들어갔다가 전쟁에서 전사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을 겪게 되죠. 무왕은 7세기 초 백제왕인데 익산, 전라북도 익산으로 천도를 시도합니다만 천도하지는 못하고요. 다만 그때 이제 만들었던 왕궁터라던가 미륵사 이런 터가 남아 있고요. 현재 그 미륵사는 복원 과정 중에 있는데 석탑이 일부 남아 있어서 유명하죠. 의자왕은 백제 마지막 왕입니다. 신라, 대야성을 함락시키는 등 큰 성공을 거뒀지만 그러나 그 나당연합군에 의해 660년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백제는 고구려에 남한 온조 세력이 건국했죠. 그래서 수도가 중요한데 한성 시기, 그 다음에 웅진 시기, 사비 시기, 그 다음에 뭐 익산으로 천도를 하려고 했던 무왕 그런 정도를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삼국 중에 전성기로는 제일 먼저 맞이하게 됩니다. 먼저 1세기 한성 시기죠. 온조, 주몽의 아들이죠. 고구려 계통. 한성 위제성에서 건국, 기원전 18년이고요. 비조 계통은 온조 쪽으로 이제 병합이 됩니다. 연결되는 고구려는 뭐 역시 주몽, 동명성왕, 주몽. 그 다음에 고려 이대왕, 유리왕. 배다른 형제관계네요. 온조하고는. 신라, 박혁거세 정도가 있겠습니다. 3세기 역시 한성시기 고이왕 때 만의 목지국을 병합하면서 한강 유역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고 율령을 반포하는데 이게 삼국중 최초라고 했죠. 지배계층을 위한 반포였고요. 관직을 정비합니다. 상당히 일찍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춘 건데요. 6개 부서, 이거 이제 육자평이라고 하는 거죠. 사실 오늘 우리는 뭐 구급 공무원부터 시작되는 구간등제지만 백제는 16간등제였습니다. 좌편이라는 말은 오늘날 이제 장관직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신라는 17관등입니다. 기억해 놓으시고요. 한편 그 3세기 때 고구려 동천왕은 위나라 장수 요거 강국엄 공격받아서 나라가 망할 뻔했다고 했죠. 자, 4세기 백제 최고 전성기입니다. 근초고왕 때 고고관왕, 고관왕 분명히 사유였죠. 예, 고고관 평양에서 전사시켰죠. 황해도를 장악합니다. 371년.
만이 완전히 정복하면서 근초광 때 마침내 영토가 전라도 석권하고 남해안에 달하게 되고요. 이거 뭐 학계에 논란이 많습니다만 저는 뭐 정설, 왜냐하면 중국 측 사서에 나오니까요. 중국의 요서는 중국의 랴오강 서쪽 지역입니다. 만주 옆에 있죠. 그리고 산동반도, 인천에서 가면 중국 가면 그 반도 하나 만나게 되는데 산동반도. 그걸 백제가 공격해서 장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제는 남쪽 중국 국가들, 당시 중국이 분열기였는데요. 동친하고 교류를 하고요. 일본의 큐슈, 일본 그 큰 섬 중에 큰 섬 4개 있는데 그 중에 남쪽에 있는 섬이죠. 그리고 일본 안익의 칠지도를 가사. 사실 뭐 공공연한 비밀이죠. 백제계 혈통이 일본 왕가를 장악했다는 게 누구나 아는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그래서 일본 왕에게 칠지도라고 하는 칼을 하자. 그리고 이제 왕권이 강화되니까 아들에게 왕위를 주는 부자 상속제가 확립이 되고요. 이때부터 부여씨가 왕권을 완전히 장악하게 됩니다. 주의합니다. 우리 부여씨 하면은 부여의 왕족 같지만 아닙니다. 부여씨는 백제 왕족입니다. 고구려 왕족은 고씨고요. 네. 박사는 고흥, 그러니까 박사 고흥이라는 사람을 시켜가지고 역사서를 편찬하게 하죠. 서기라고 하는 역사서를 편찬하게 됩니다. 참고로 일본이 펴낸 최초의 역사서 이름도 일본서기입니다. 일본이 뭐 백제기라는 걸 정확하게 증거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다 전성기 때 역사서를 편찬합니다. 그래서요, 그 삼국이 국난의 위기를 맞아 역사서를 편찬했다고 하면 틀리게 됩니다. 침량, 동진, 당시 그 중국 남쪽의 양쯔강 이남에 있는 왕조였는데요. 동진의 마라난타를 통해 불교를 384년에 수용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마라난타가 도착했다는 포구가 전라남도, 그래요, 그 영광에 있는 법성포죠. 불법이 전해진 성스러운 포구. 그래서 법성포에 동진의 마라난타가 와서 불교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불교 중에 으뜸이 되는 절이다라는 자부심에서 불갑사라고 하는 절이 전라남도 영광 법성포 옆에 가면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남쪽의 영향이라는 게 사실은 그 베트남을 비롯한 그쪽 불교가 중국 남쪽하고 아무래도 가까울 수밖에 없는데요. 그쪽 불교는 개인의 탈을 중요시 여기는 소승불교라고 하는 불교의 한 지파입니다. 그래서 백제 불교는 소승불교적 성격이 강하다는 것도, 개인의 탈을 중요시했다는 것도 기왕에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이 알아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기 고구려는 미천왕이 313년 서한평을 점령하고 낙랑을 멸망시켰죠. 고고관왕 371년 전사, 소수리망 371년, 불교는 이 고구려가 최초였어요. 또 뭐 국립대학, 우리나라 국립대학 중에 최초라고 할 수 있는 태학을 건립했습니다. 신라 뇌물마립간, 네모 김씨 단독 왕의 상승이 가능해졌죠. 실은 그 뇌물마립간에게 그런 혜택을 준 건 강개도 대왕이 경주에 쳐들어온 왜구하고 금강가야를 물리쳐 준 것에서 기인한 것이었죠. 네, 지난 시간 같이 공부해서 아실 겁니다.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요. 그래야 그 요서지방 어느 지역인지 눈에 보이시죠? 대단하지 않아요? 백제가 그 지역을 장악하고 산동반도, 동진 위치도 눈에 보일 거고요. 규슈까지 진출하는 해상 대제국을 건설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는 우리나라 일본 이소노카미 신궁이라는 데 전해지는 일본의 그 국보급 문화재인데요. 그 톡 튀어나온 게 세보면 7개입니다. 양쪽에 3개씩 6개에다가 가운데 하나 7개인데, 네, 근초고왕이 일본 왕에게 하사한 것으로 그렇게 우리는 해석을 합니다. 한편 그 5세기 한성 시기에서 계류왕이 전사하면서 웅진으로 천도하게 되는 건데요. 한성 시기 일단 아신왕이 강개도대왕 공격받아가지고 한강 이보 그 아리수 지역을 상실한다고 하죠. 그래서 강개도대왕에게 살려달라고 비는데 그때 노객을 자처하기도 합니다. 비교왕은 장수왕이 427년 그 평양천도, 그 오른쪽에 나오죠. 여기 장수왕이 427년 평양천도 하자 거기에 맞서 신라 누일지마립간과 함께 433년 나제동맹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계류왕이 장수왕 남진 정책에 맞서서 중국 북이라고 하는 나라, 북쪽을 장악했던 나라에게 동맹하자, 고구려 같이 쳐들어가자는 국서를 보냈는데 이 국서가 굉장히 문장이 뛰어나요. 우리나라에도 남아 있거든요.
상호 사기에도 일부 내용이 전해지는데요. 그러나 이 편지를 전달받은 장수왕, 왜냐하면 그 북인은 고구려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었어요. 중국에 남쪽에 있는 나라들하고 전쟁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분노한 장수왕이 공격해서 한성에 함락하고 괴로왕이 전사합니다. 475년. 그 다음에 이제 문주왕부터 웅진, 오늘날 공주 지역이 있죠. 천도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충청도 토차 귀족 세력들이 장수왕한테 쫓겨나서 죽다 살아나서 달아난 문주왕이 뭐 또 그렇게 위험있게 보이게 했겠어요. 그래서 문주왕이 암살당하고 웅진시기는 왕권이 비교적 약합니다. 동성왕은 고구려에 맞서 신라 소지마리깡과 결혼동맹, 493, 494, 둘 다 음력 양력 틀린 건 아닙니다만 체결하게 되고요. 하지만 동성왕 역시 그 토착 귀족들에게 마침내 그 암살당한 안타까운 일이 있었고요. 이 백제가 왕권이 강화된 건 문영왕부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문영왕은 본명은 사마라고 합니다. 사마. 영동대장군이라는 이름으로 중국에서는 불렸고요. 참고로 그 문영왕릉에 문영이라는 이름이 나온다. 틀립니다. 사마라는 이름이 나왔어요. 찾아보니까 문영왕이더라. 그래서 우리가 무덤의 주인공을 알게 된 거죠. 지방에 22명의 관리를 보냅니다. 이게 20이 담로죠. 지방이라는 걸 주의하시고요. 계로왕이 전사한 다음 백제는 철저하게 중국의 남쪽 왕조, 남조하고 교류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남조 중 하나인 양나라하고 외교 관계를 강화하고요. 그 양나라에 갔던 백제 사신이 그림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게 양직공도입니다. 문영왕릉. 네, 벽돌 무덤인데 도굴되지 않아서 국보급 문화재가 많이 나왔고, 왕의 그 무덤의 주인공이 누군지를 알 수 있는 몇 안 되는 삼국시대 무덤인데요.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았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고구려는 시험에 이 시기 특별히 출제되는 왕은 영유왕 정도가 있는데, 그래요. 7세기로 이어지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바보 온달, 그 온달 장군, 평강공주 이야기하고 연결이 됩니다. 한편 6세기 신라는 지증왕. 대단합니다. 최초의 왕명을 사용했던 신라 왕이고요. 나라 이름을 신라라고 고친 사람도 이 사람이에요. 그리고 법흥왕이 율령을 반포하고 불교를 공인합니다. 그렇게 보면 율령의 반포나 불교 공인은 신라가 제일 늦었고요. 그러나 이 늦은 신라가 진흥왕 때 대대적인 정복전쟁에 나서서 삼국의 주도권을 6세기 때 장악하게 되죠. 한편 그 성왕이 사비로 도읍을 옮기는데요. 이 사비가 오늘날 부여가 되는 거죠. 네, 문영왕의 아들입니다. 성왕. 본명은 명농이었다. 백제를 종리했지만 그러나 결국 진흥왕에게 배반당해서 실패하게 됩니다. 사비로 538년 천도하고 국호를 남부여 주의합니다. 남부여 고구려 아니고요. 부여도 아닙니다. 남부여는 백제입니다. 중앙에 22부. 지방의 22 담로는 문영왕이었죠. 중앙의 22부 성왕입니다. 그리고 정우경천구역을 중앙을 사비성을 5부, 지방을 5방으로 정비를 합니다. 일본에 노리사 치계를 보내서 불교를 전달해 주니까 일본한테야 잊을 수 없는 왕이겠죠. 신라 진흥왕과 연합 한강을 회복했지만 진흥왕 배신으로 뺏기게 되고 화가 난 성왕은 신라로 쳐들어갔지만 관산성에서 전사하게 되고요. 나제 동맹이 결렬됩니다. 이게 이제 553년에 한강을 뺏긴 걸로 따지면 이게 결렬이고 성왕이 사망한 걸로 따지면 이제 554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백제 성왕의 마지막 장면이 일본 역사책, 일본 서기에 전해집니다. 그런 것만 봐도 백제 왕족이 일본 왕실하고 어떤 관계인가 사실상 풀이가 하나라는 걸 잘 알 수가 있는데요. 네, 우리 이런 부분을 좀 유념하시면 좋겠고요. 7세기 그래요. 그 무왕 선화공주하고 결혼했다고 하죠. 신라 선화공주. 서동요하고 많이 연결이 되는데요. 전라북도 익산 지역, 이 지역을 예로부터 금마저라고 불렀습니다. 지명 꼭 기억하시고요. 그러나 천도를 추진했지만 천도한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냥 천도를 못하게 됐지만 흔적은 남아있죠. 그 금마저 미륵사. 그래서 전라도에 남아있는 백제 유물 물어보면 미륵사 정도입니다. 백제 유물 대부분은 서울하고 충청도에 남아 있습니다. 미륵사 정도가 전라북도 익산에 남아 있다. 무왕은 신라 선화공주와의 사랑, 그 향가 서동요가 있죠. 선화공주님은 남 몰래 그 즉이 얼어두고, 얼어둔다는 건 이제 일종의 성적인 관계를 했다는 거고요.
맛동방을 남몰래 안고 간다. 네, 뭐 시집을 못 가게 된 천하공주 창피스러워서 무왕에게 찾아와서 결혼했다. 뭐 이렇게 전해지죠. 그런데 이 미륵사 탑을 중건하는 과정에 그 탑을 만든 내력이 나왔는데요. 거기에 따르면 사택씨, 물론 사택씨가 백제 아주 유명한 귀족 집안인데 사택씨가 왕비였던 걸로 나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무왕이 왕비가 둘이 있었던 게 아닌가, 아니면 산하공주 다음 사망하고 두 번째 왕비가 사택 왕비 아닌가, 이런 사택씨 집안의 전하 왕비 아닌가라는 해석이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의자왕은 신라의 대야성, 이건 이제 경상도 합천 지역에 있는 아주 그 신라의 대표적 성인데 이것뿐 아니라 40여 성을 점령해서 아주 그 막강한 위력을 발휘합니다. 그 결과 신라 김유신이 김춘추하고 연합해서 나당연합군을 결성하고 쳐들어오게 되는데 개백의 결사대가 무너지고 660년에 멸망하게 되죠. 참고로 고구려 영량왕, 보장왕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 시기 영량왕 때 612년 살수대첩이 있고요. 보장왕 때 645년 안시성의 전투가 일어나게 되죠. 고구려는 668년 무열왕, 백제는 무열왕에게 멸망, 고구려는 문무왕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네. 신라 진덕여왕, 선덕여왕, 태종무열왕, 문무왕. 그래요. 문무왕이 676년 당나라를 몰아내고 삼국을 통일하게 되죠. 여러분들 보시는 그 양직공도가 그 백제 사신이 양나라에 가서 그림으로 남겨진 건데요. 뭐 아주 옷이 화려하고 인물이 수려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구조만 해도 상당히 세련돼 있죠. 가죽 구두 같은데요. 그러나 이 시기에 그려진 뭐 일본 외 사신이라던가 다른 뭐 지역에서 온 사신들 보면 아유 뭐 옷이나 외모가 굉장히 뭐라고 좀 우스꽝스럽다고 해야 될까요? 뭐 문화적이지 못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런 걸 보면 백제는 아주 세련된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요. 백제에 대해서 우리 오늘 뭐 내용 얘기했고요. 기출문제는 나중에 우리 별도 기출문제 풀이 코너에서 자세하게 하나하나 한국사능력시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그 오늘 백제 키워드 한 번 더 정리해 보죠. 고위왕, 큰촉왕, 침유왕, 비교왕, 희로왕, 문주왕, 동성왕, 문영왕, 성왕, 무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백제, 근초광, 4세기였죠? 삼국중 가장 먼저 전성기, 마치하는 장면 공부했었고요. 백제는 그 시대의 이동, 한성에서 웅진에서 사비, 익산으로 천도를 추진했지만 한 건 아니었다. 이런 내용들을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늘 공부할 때는 고통이 있습니다. 노는 것보다 공부는 항상 힘든 부분이 있죠. 사실 뭐 저라고 뭐 강의가 언제나 즐거운 것만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 근성이 있어야 됩니다. 공부할 때는 근성을 가지고 하셔야 되고요. 그 근성을 가지고 하시면서 어려운 부분은 반복해서 듣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전에는 이런 동영상도 없었어요. 인터넷이 어디 있었어요. 인터넷이 있어도 동영상 보려면 돈이 많이 들었죠. 지금도 여러분들 좋은 강의 들으면 돈 많이 들어야 합니다. 저는 그래도 공무원 출제위원 출신이고 대학 박사고, 저는 박사기제가 하나는 정확하게 땄고 하나는 추가적으로 서양사 수료도 했고요. 박사, 석박사 전체 과정을 하나 더 수료를 했죠. 그리고 뭐 연세대를 비롯해 유수의 대학들 강의해 왔고요. 저를 믿으셔도 좋겠습니다. 제 선후배들이 뭐 수능, 한국사 능력시험 다 출제하고 저는 뭐 대학에 강의하면서 이런 학원 강의를 좀 하다 보니까 그런 걸 고사하고 있습니다만요. 자, 여러분들 저와 함께 한국사 능력시험 1급 반드시 획득하셔야겠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자료나 이런 것들은 우리 풍산계 그룹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다음 카페 가시면은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능하면 좀 정리하시면서 후원도 좀 해주시고 또 다양한 혜택 마음껏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원하시는 강의 있으면 또 이런 강의 해달라고 카페에 글도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뭐 지금까지 이선호였고요. 네, 카페 가시면 제 전화번호도 있고 메일도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필요할 땐 개인적으로 연락 주셔도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선호 인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